저부터 좀 챙겨주세요. 아, 네, 4번이에요. 커리큘럼은 민 대표님 거예요. 이렇게 쓰기 위해서 달라고 하지 몰랐어요. 강의를 만들 때도 아주 유용해요. 네,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무료이기도 해요. 아, 그럼 꼭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덴미디어 엄혜경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엄혜경 대표님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책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책 어떤 의미인가요? 세상에는요, 네. 책을 안 쓴 사람과 책을 쓴 사람 이렇게 나눠져요. 아이고. 굉장히 출판사 사장님다운 그 정확한 기준.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으로 나눠진다. 안 쓴 분들한테는 뭔가 이게 나 지금 되게 중요한 걸 안 한 것 같아.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책을 쓰는 사람이 많아졌다고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예전에는 책은 정말 지식인들의 상유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책을 쓰는 사람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져서요.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 아니면 남다른 지식 이런 것들만 있어도 책을 좀 더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책을 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얘기해 볼까요? 책은 책을 쓰는 사람에게는 내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좀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요. 그리고 외적으로는요. 자신의 전문성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력보다도 책을 쓰는 저자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커리어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잘 쓰면요. 인세를 통해서 또 다른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네, 맞아요. 대표님은 책 몇 권 쓰셨나요? 저는 3권요. 와, 많이 네. 쓰셨네요. 저는 다 IT 실용서, 컴퓨터 활용서 쪽으로 책을 썼습니다. 네. 책을 어떻게 썼냐면요. 처음에는 책을 쓰려는 욕심도 갖지 못했어요. 책은 내가 어떻게 책을 써?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블로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를 꽤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어요. 한 15년 정도? 꽤 긴 시간이네요. 네.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 커가는 아이들 성장 일기 아니면은 뭐 체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쓰느라고 소소하게 운영을 오다가 나중에 점차 내가 공부하는 것들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공부하는 것들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지금의 블로그가 됐는데 2009년쯤에 프레지라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네네. 어디선가 그걸 보고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더 알고 싶었는데 이게 헝가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고 알려주는 데도 없고 영문 버전이고 그러니까 너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혼자 독학을 하고 자꾸 뭔가 새로운 기능들을 알아가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블로그에다 한 꼭지 한 꼭지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블로그에 이렇게 점차 쌓이다 보니까 꽤 양이 많아졌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예요. 뭐죠? 그 내용들을 보고 강의가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강의 시작하신 거예요? 네. 와. 예. 그 전에는 다른 분야의 강의를 했었는데 프레지의 강의는 블로그를 통해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블로그에 쌓여져 있는 그 원고들을 가지고 이거 책으로 한번 내볼까 하는 생각이 한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 이렇게 제가 원고를 보냈더니 출판사에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다는 걸 더 크게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지에 관련된 책을 블로그 때문에 2권을 냈어요. 그 컨텐츠를 2권을 냈다고요? 네. 어떻게요? 하나는 어린이 대상으로, 하나는 어른 대상으로. 또 그렇게 또 되는구나. 내용은 동일하지만, 이걸 대상자가 다르니까. 운영을 하는지, 어떤 예제를 만드는지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렇네요. 네. 그 블로그가 그러니까 책을 쓰는 어떤 토대가 된 거네요. 네, 맞아요.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 좋은 점이 먼저 글을 쓰는 훈련이 됩니다. 우리가 글을 안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고 싶어 해서 딱 쓰려고 하면은 써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글도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면은 자꾸
내가 누구한테 보여지는 글을 쓰다 보니까는 이게 글 쓰는 훈련이 돼요. 글 쓰려면은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 쓸 때 도움이 되는 게 일기보다는 편지라고 얘기해요. 그쵸? 대상이 읽혀지는 대상이 네네. 있으니까 그 대상을 우리가 의식을 해서 글을 써야 되죠. 그럼 단어 하나, 그쵸. 조사 하나, 문장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책을 쓸 목적이 있든 책을 쓸 목적이 없든 어쨌든 글을 쓰고 싶다면요. 제일 먼저 블로그를 한번 운영을 해보세요.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블로그를 운영하면 좋은 점 두 번째는요. 잘 읽혀지는 글을 쓰게 돼요. 잘 읽혀지는 글이요? 예, 어떤 그게 어떤 글이? 의미인지 아세요? 잘 읽혀지는 글? 좀 쉽게 쓴 글? 재밌게 쓴 글? 어, 뭘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팔리는 글이 된다는 거예요. 야, 또 출판사 사장님. 네. 네. 아, 독자를 의식하는 글을 쓴다는 것이죠. 블로그를 저는 자신이 만드는 웹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블로그 방문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잘 읽혀지는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글을 다듬어야 되고 그쵸. 주제를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기를 올리는 그 주기도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뭔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주기를 정해서 글을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차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독자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읽혀지는 글, 즉 팔리는 글이 된다는 거죠. 제 주위에 책 쓰고 싶어, 책 써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그분들한테는 블로그를 꼭 한번 시작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사들에게는 좋은 점이 두 가지예요. 블로그를 운영하기 좋은 점. 뭐가 있냐면 그 책을 쓰기 위한 토대가 되는 글쓰기 훈련이 되기도 하지만요. 자신이 하는 강의 활동들을 올리는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홍보 매체가 되는 걸로도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블로그 말고도 책을 쓰는데 되게 유용한 도구가 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뭐가 이제까지는 이 블로그나 이런 것들 글을 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일반적인 거고요. 네.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화된 얘기들을 해볼게요. 제가 앞차시에서 책과 강의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기억나시나요? 지식 컨텐츠를 그 유형화 시키는 거? 맞아요. 기억을 잘 하시고 계시네요. 지식 컨텐츠를 말로 상품화하는 게 강의고 그걸 문자화 시킨 게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둘 다 무형의 지식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강사님들은 자신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주제를 고민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고민하시나요? 내 강의를 듣는 대상자들이 뭘 좋아할지, 뭘 이야기해주면 좋을지. 네.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주제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사례가 좀 달라지기도 하죠. 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글을 읽는 독자가 누구냐, 그 독자에 맞는 사례나 적절한 예제들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또 그걸 통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나가도록 또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강사님들은요, 책을 쓰기 위한 준비를 절반 정도는 벌써 해놓으신 거예요. 이미 강의를 통해서 네. 주제도 어느 정도 있고 네. 또 목적 대상들에 따라서 사례 같은 것도 많이 지금 그렇죠. 비축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로 풀었던 거를 텍스트화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강의 커리큘럼을 책으로 바꾸는 책의 기획안으로 바꾸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예. 이 커리큘럼은 민 대표님 거예요. 이렇게 쓰기 위해서 달라고 하지 몰랐어요. 제가 하나 달라고 했더니 아주 선뜻 보내주셨는데 이렇더라고요. 네, 그 예를 3시간짜리 커리큘럼이었어요. 네. 거기에다 살을 한번 붙여볼게요. 네, 그 예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주제는 리더들의 남다른 커뮤니케이션이죠. 그 다음에 대상은 기업의 관리자, 중간 관리자 또는 예비 관리자, 네. 후보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주제가 리더의 의미, 윈윈 커뮤니케이션 또 행복한 리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책으로 만든다면 다음과 같이 문구를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의 제목이 좀 딱딱한 듯 하니까 책은 좀 딱딱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말로 푸는 게 아니라 글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순서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들의 남다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네. 리더들에게 필요한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어떤가요?
좀 더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부드럽고 네. 구체적이죠. 말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글로 풀어야 되니까 음. 좀 더 자세하고 구체하고 음. 부드러운 어투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좀 제가 바꿔봤어요.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책을 만들 수가 있는데 커리큘럼 자체를 잡기가 힘든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 추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마인드맵. 아, 혹시 마인드맵. 네, 들어보셨죠? 네네. 활용도 하고 계시죠? 저는 강의할 때도 가끔 쓰고 있어요. 예. 네. 이 마인드맵은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음. 종이 위에 이렇게 펼쳐놓는 생각지도예요. 네. 그래서 이 종이에다가 직접 손으로 그려도 되고요. 저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마인드맵을 쓰셔도 되는데, 마인드맵에 나의 생각을 이렇게 펼쳐놓으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부족한 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빠졌는지가 그쵸. 한눈에 보이잖아요. 또 두 번째는요. 중복된 것들, 막 겹쳐지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 얘기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거 또 하게 되기도 하고, 맞아요. 예, 여기에 있던 거를 앞에서 또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 중복된 것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전체적인 맥락, 그 전체적인 글의 흐름, 강의 흐름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주제를 이야기를 해서 청중의 관심을 끌어낸 다음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건지 이런 흐름들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마인드맵을 만들면 전체적인 강의 커리큘럼 또는 책의 흐름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머릿속에서 막 정리 안 된 거 이런 걸 풀어내려고 하면 힘드니까 네. 이렇게 활동들을 통해서 네. 일목요연하게 쫙 보기 좋게 펼쳐놓는 것도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인드맵은 뭐 꼭 책을 쓰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뭐 일을 할 때도 아니면 계획을 세울 때도 네.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큰 줄기가 정해졌어요. 그럼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다듬어 봐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이 주제를 더 세부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자료 수집이에요. 그렇죠.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시나요? 강의에 필요한 자료? 보통 이제 동영상 서치를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책에서 찾기도 하고, 예. 뭐 구글링을 하기도 하고, 네. 또 논문 뒤지기도 하고. 예. 네, 보통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찾은 그렇죠. 자료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아지기가 쉽지가 않죠. 자료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좋은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워크플로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제가 책을 쓸 때 저자님들한테 항상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이 이 워크플로이거든요. 워크플로이는요, 온라인 기반으로 하는 메모장이에요. 근데 그 구조가 트리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워크플로이 안에 우리가 마인드맵에서 만든 그 목차를 가져와 놓고 거기에다가 그 밑에 더 세부적인 줄기들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자료를 검색을 할 때 구글링한 그 링크 아니면 유튜버의 링크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복사에다 붙여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지를 추가한다던가 텍스트를 추가를 해서 거기에다가 계속 더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자료는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주제에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료들이 한눈에 보여지니까 엄청 편리해요. 그 다음에 이 만든 자료들을 텍스트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이미지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흐름을 잡고 그 세부 내용을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데 아주 좋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네. 강의를 만들 때도 아주 유용해요.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무료이기도 해요. 그럼 꼭 해볼게요. 네. 이렇게 책의 전체 흐름과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써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디다 네. 쓸까요? 블로그? 맞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블로그에 써보셔야 되겠죠. 무엇을 써야 할지 전체 계획이 잡혔고 그 다음에 그 세부 주제들이 잡혔으니까 이젠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다른 곳에서 참고한 내용들이 있다면 꼭 출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저장을 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한 번에 모아서 해야지 말고 그때그때 하는 네, 말씀이시죠? 맞아요. 네. 나중에 그 출처를 이렇게 되짚어가서 찾는 것도 너무 큰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워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글을 차곡차곡 쓰면 이제 책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준비가 된 거죠. 준비가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 출판사를 이제 만나는 건가요? 예. 네. 출판사를 만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표님 찾아가면 안 돼요?
절 찾아주셔도 돼요. 네, 출판사가 제 글을 보고 선뜻 같이 합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출판사에 뭐 투고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음. 저희 출판사에도 투고가 종종 들어와요. 음. 아주 작은 출판사인데도 말이죠. 근데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팔릴 것인가. 이걸 찾는 그쵸, 거예요. 맞아요. 이 판매를 이게 팔릴 책인가가 결정이 되면 어떻게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팔릴 책인지 안 팔릴 책인지를 알아내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다 뭐 저마다의 음. 기준과 어떤 스타일들이 있지만 저는 어떻게 찾냐면 저는 출판사의 원고가 투고가 되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봅니다. 네. 하나는 이 책이 내용이 흥미로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작가의 SNS 활동. 내용이 흥미롭다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많이 보던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독창적이거나 아니면 개성이 있거나 이럴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이 책은 이 분야에서 새로 처음 나온 책이라면 선점의 효과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책들은 좀 팔릴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런 책들은요, 책을 만드는데 재미가 있어요. 제가 제작자 말이죠. 입장에서. 예, 맞아요.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재밌게 만드는 그런 책들을 먼저 우선시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작가의 SNS 활동을 왜 보는지 아세요? 그냥 그 사람의 스타일을 좀 보려고 하는 걸까요? 스타일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네. 블로그를 운영하는 작가라면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고 그 작가의 문체, 그 작가의 스타일을 먼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내용들이 시장에 좀 대중적인지 스타일이, 그 소재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하고 좀 맞는 스타일인지 개인적인 취향이나 이런 스타일도 이렇게 한번 미리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독자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 댓글에 댓글을 다냐 안 다냐. 그 아이고. 댓글에 다는 어투가 어떤 어투냐. 친절한 작가냐, 불친절한 작가냐, 묵묵부답의 작가냐. 어떤 작가가 좋을 것 같아요? 전 친절한 작가가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 그 작가님이라면은 이 블로그를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떤 글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올리는지 그걸 제일 먼저 보고 이 작가가 그 독자들하고 소통하는 그 스타일도 보고 저하고 맞는지 저희 그 개인적인 취향과 맞는지도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이 작가의 관심이 어디까지 확대가 되는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그냥 꼭 하나의 주제만 딱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한다. 그러면 좀 고여있거나 도태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계속 새로운 흥미로운 일들을 아니면 흥미로운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발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따져보고 계약을 해요. 투고를 할 경우에. SNS 안 하셨던 분들, 이렇게 블로그를 하던가, 사람들과 이게 소통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계약하는 관점에서는 네. 중요한 요소겠네요. 네. 요즘에는 출판사에서 이 블로그를 많이 검색을 해요. 블로그 말고도 네. 글을 올리는 곳이 브런치라는 곳이 있어요. 블로그 또는 브런치에 올리는 사람들의 글들을 보고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아니면 내가 투고를 했는데 이게 계약으로 성사되면 아주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유, 간택되어지는 게 쉽지 않네요. 네. 간택이 안 되어진다고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책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소개하는 그 서비스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네. 하나는 교보문고의 퍼플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내가 원고만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정의 비용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책을 뭐 대량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 작게 몇 권이라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팔 수 있는 책을 만드는 거죠. 상업적인.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드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북크크 같은 자가 출판 서비스도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곳에도 원고를 내면 뭐 비용을 무료로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조금의 비용을 부담을 해서 자비 출판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더 먼저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글이 책으로 상품화가 되는 과정들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경험들이 쌓여서 좀 더 좋은 책 아니면 좋은 원고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더 발전을 하면 월급처럼 인세를 받는 유명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책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분명히 첫 수를 배부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차근차근 컨텐츠를 모으고 글을 하나씩 써보고 그리고 또 원고를 투고하든지 아니면 어떤 제안을 받든지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번 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액션으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부터 좀 챙겨주세요. 네, 3원이에요. 네, 저희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네. 인사드릴게요. 네.